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불장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불장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아가 누굴까요? 저는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최근에 큰 나름 조정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왜 코인 방송에서 채권 얘기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는 종목보다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다 팔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매크로, 유동성, 거시경제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채권 얘기를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적 없으신가요? 자, 최근에 몇 달간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5.5% 되던 걸 4.5% 언저리로 떨어뜨려 놨는데 반해서 도대체 이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건 왜 이거는 올라가고 있을까? 이게 사실 시장 금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달라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초단기 금리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금리. 자, 여기에서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고 정하는 겁니다. 4.5에서부터 시작해. 은행이든 금융사들 너네들이 알아서 정해. 국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지. 이게 기준이야. 근데 초단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통 이 10년물, 20년물, 이거 다 이제 중장기, 10년물이라는 건요. 10년 뒤에 이제 어떤 이 금리는 사실 할인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중장기 금리를 결정하는 건 시장 금리입니다. 즉 주식 시장처럼요.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제롬 파월이요. 4.5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채 금리 시장에서는요. 야, 너 금리 내릴 때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인플레도 높고 해서 더 올려야 돼 하면서 이거 지금 무시하면서 올라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금리가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저는 후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은행이든 국가든 여러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고 파는 금리가 이제 이 채권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파월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게 제롬 파월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기 지표가 과열됐다, 고용 지수도 잘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다시 꿈틀꿈틀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니네 못할 걸 이렇게 시장 금리가 한 발 앞서서 예상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E 패드와치라고 해서 FOMC가 1월, 3월, 5월, 6월에서 쭉 25년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 달, 3월 달, 5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거든요. 자, 93%, 61%. 그러니까 5월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라는 거고요. 자, 6월로 가더라도 이제 한 단계 0.25 정도 인하를 하는 거죠. 6월 18일에도 45%, 43%, 40%.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6월 되더라도 한 번 정도 인하할 확률조차 5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얘기를 하면요. 25년도에 한 번도 금리 인하 못할 수 있을 걸 지금 이 얘기를 CME 패드와치니까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베팅한 결과거든요. 이래서 지금 주식과 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폴 튜더 존스라든지 드러켄 밀러 이 헤지 펀드 전설의 이제 월가의 베테랑들이 채권을 공매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몇 달 전부터 예상을 한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참 이분들이 대단한 게요. 이제 막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거 틀릴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채권 금리 올라갈 것 같아. 이 말이 뭐냐?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공매도를 친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공매도에 베팅을 하면서 지금 룰루날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드로켄 밀러는 특히
이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30년간 연 평균, 그러니까 한 해도 손해를 기록하지 않고 평균 30% 이상을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거둔 분입니다. 샀다 팔았다로 그 워런 버핏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어려운 걸 해낸 분이기 때문에 자, 이분이 채권을 롱을 치는지 숏을 치는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힌트를 준다. 들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트를 한번 최근 걸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도 요때 23년 한 뭐 11월, 12월 뭐 요때쯤에는 이분이 채권을 롱, 그러니까 채권을 상승에 베팅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쪽 언저리였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에는 공매도를 했겠죠. 근데 정확히 한 1년 조금 더 전에는 채권을 롱을 쳤다. 채권을 롱 쳤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의 베팅.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의 베팅을 한 거죠.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때 즈음에 뭐 익절을 하면서 큰 수익을 거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면 채권에 롱을 베팅했을까 보시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요. 시장 금리도 다 올라가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끝났겠구나 하면서 CPI도 이제 잡힐 것 같고 기준금리도 인하될 것 같고 CPI가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해도 되잖아요. 이거 경기 둔화 때문에 이거 더 이상 금리 못 오른다 생각을 하면서 자, 채권 롱에 베팅을 해서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때 언저리에 이제 익절을 하면서 아마 큰 돈을 벌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채권 최근 아까 공매도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정 시기가 대략 뭐 이쪽 언저리가 아닐까? 어, 채권 뭐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기준금리 너 못 내릴 텐데 하면서 인상에 베팅을 했다. 인상을 한다는 것은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공매도에 베팅을 했겠죠. 게다가 뭐 이분은 경력이 많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아마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될 것이다. 그 해리스보다 더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예상이 뭐 기사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트럼프가 집권이 된다면 뭐 고관세다 뭐다 하면서 뭐 금리 인하시킨다 하면서 인플레를 엄청 유발시킬 거야. 그래서 당신들은 금리 내리고 싶겠지만 시장 금리, 채권 금리는 못 내릴 걸, 기준 금리도 내리기 쉽지 않을 걸 하면서 지금 금리 그 10년물 채권 금리 인상의 베팅, 즉 채권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뭐 종료했다. 이때 당시에 6개월을 공매도 칠지 6년을 칠지 모르겠다 한 걸 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 뭐 조절을 하겠다 생각하는데 아직 뭐 끝냈다, 뭐 이 공매도를 접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즉 이런 분들이 지금 끝내줘야 됩니다. 그쵸? 이제 그 재무부 장관 된 스콧 벤센트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분들도 같은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자, 이 헤지펀드 분들이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아마 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에 앞서서 참고할 만한 봉우리가 하나 보이네요. 자, 이때 한 23년 10월 언저리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도 10년물 금리가 5%를 거의 넘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막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에 막 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금리를 막 올리고 있으니까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기사들이 많이 있었냐면요. 기억나시겠습니다. 아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우리는 7% 시대를, 기준금리 시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엄청난 퍼드 마케팅, 7% 간다고 하고요. 6%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막 도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을까요? 자, 참고로 이때 당시 기준금리는요. 그냥 5.5에서 동결이었습니다. 뭐 심정지 차트처럼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10년물 금리, 시장 금리만 요동을 친 거죠. 자, 23년 10월 즈음을 한번 날짜를 기억해 주시면서 뭐가 이걸 떨어뜨렸는고 그때 당시로 한번 가보면요. 자,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뭐 전설 중에 한 명입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요. 이때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나 30년물 국채 공매도 치고 있는데 그거 접었어. 접었다는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시장 금리, 국채 금리 안 오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공매도 치고 있었는데 그거 끊었어. 이 얘기를 하자마자
채권 금리가요, 1% 넘게 떨어집니다. 요 분이 이제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23년 8월만 하더라도요, 한참 그 금리 무섭게 10월, 11월, 12월에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8월에 한 언론에 나와서 30년물 나 공매도 하고 있어. 이렇게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8월보다도 더 이전에 공매도가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룰루랄라 신나게 돈을 벌었어.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한 거니까요. 근데 23년 10월 말, 아까 그 뭐 변곡점 즈음 되는 시점에 나 공매도 접었어. 이거 뭐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하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매도가 청산이 되니까요. 청산을 밝히니까 이 채권 금리 그래도 10년물 그렇게 심하게 안 움직이는데요. 무려 순식간에 1%가 떨어지면서 아까 그 내리막길을 탔던 이 시초가 바로 2분의 2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원조 채권왕도 있었습니다. 빌 그로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도 이즈음 나와서 이 빌 에크먼에 동조를 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길 바라는 건 좀 어렵다. 경기 둔화 오니까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의 컨센서스라든지 의견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아까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틀 버핏 2분의 이제 트리거로 작동을 해서 공매도 청산을 밝힌 이후에 많은 이 공매도 헤지 펀드 상어떼들이 뭐 물고기를 놔주면서 이제 공격을 멈추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었다.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멈추기를 뭐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뭐 많은 전략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콧 벤센트가 조지 소로스와 함께 뭐 인턴이긴 했었지만요. 영국 공매도 쳐가지고 파운드화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뭐 한 배를 타고 있었으니까 아마 뭐 잘하리라 생각이 들지만 지금 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이 뭐 그렇게 경제가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파산 기업 수가요. 14년 만에 최고, 14년 전에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지금 최고로 파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686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 낮춰도 시장금리가 올라버렸습니다.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금리와 수요 약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난국에 제가 취임식 때 화려한 등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제롬 파월의 뭐 저렇게 하고 있어도 좀 수용을 하고 용인을 해준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도 저는 트럼프가 이 난국에 화려한 등장을 하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뭐 이제 힌트가 나왔죠. 트럼프의 고문들이 제롬 파월 등 지도부 물갈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제롬 파월 지금 임기 한참 남았는데요.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도네요. 근데 이게 기사가 한두 개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개 받고 좀 검증을 했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롬 파월 의장, 뭐 지도부, 그러니까 후임들 굉장히 후보가 많아서 그거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고요. 최근에 부의장인 마이클 바라는 분이 자진 사임을 했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쎄했겠죠. 그래서 이사로는 남겠지만 부의장 자리를 사퇴를 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최고 매파 인사인 미셸 보우먼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부의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왜 매파가 승진을 하지 부의장이 되지 이런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요. 예전에 그 제롬 파월이나 그러니까 나 취임하기 전에 금리 인하하면 너네 혼낼 거야. 금리 인하 하지 마. 내가 거기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 금리 인하 해야 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압박이었는데 파월이 막 비컷 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약간 이제 안 그래도 싫었는데 눈밖에 벗어났고요. 근데 이때 당시 매파였고 실제로 매파 스탠스를 유지했었잖아요. 매파인 즉슨 내 말 들었다 이거죠. 내가 가기 전에는 금리 인하하지 마 했는데 매파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너는 승진할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뒤에를 한번 보시면 또 알 수 있는데 역시 또 다른 매파로 손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있었는데요. 한때 이분은 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의장이 될 뻔했습니다. 제롬 파월 사실 떡하니 있는데요.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됐지만 지난해 9월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매파인 분이 빅컷을 찬성을 한 이후로 의장 후보에서 멀어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요, 투표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금리 인하하지 말랬는데 누가 금리 인하, 특히 빅컷에 찬성했어. 너 나가리. 너 끝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물갈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엄청 확실한 지금 포스를 풍기고 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취임 후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지만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될까? 트럼프의 행보, 뭐 내가 해결하겠다 하죠. 그래서 일단 뭐 5년 전 기사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이때는 아마 19년도였을 겁니다. 제롬 파월이랑 호흡을 맞추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이틀이나 연속으로 연준을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압박했다는 건 정말 집요하다는 거죠. 금리 너무 높아. 금리 너무 높아. 사실 이거 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트럼프는 악착 같다. 근데 최근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정책을 비판한다 하면서 17년도 같은 슈퍼랠리가 재현되나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1월 8일에 이제 트럼프가 본인의 리조트죠. 마로라고 클럽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거 바이든 정책 뭐 제롬 파월 잘못하고 있다. 뭐 완전 실수하고 있어. 이렇게 강도 높게 이제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건요. 이분은 트럼프는 워싱턴 DC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 리조트에서 항상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거고 아무튼 금리가 높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2017년에도 강한 달러가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비판을 했었고 이때 이후로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이제 고금리와 강달러 중에서 더 빨리 올 거를 꼽으라면요. 저는 고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도 물론 약달러가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고 현재는 지금 시장 금리가 높아져서 채권 금리가 높아져서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 덜컹덜컹 하는 게 바로 이제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순위고 요거는 좀 늦게 돼도 상관은 없다. 떨어지긴 하겠지만요. 이제 미국에 뭐 많은 돈이 들어오고 현재 이것 때문에 뭐 구매력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제 뭐 미국에 공장 짓고 나중에 미국이 뭐 크게 수출을 한다든지 할 때 약달러가 매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그 단계는 아니니까 지금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럼 과거 취임식 때 한번 통계가 어땠을지 좀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취임식 후에 뭐를 줬더니 시간을 얼마 정도 줬더니 알트코인이든 주식이든 크게 오른 성과가 있습니다. 먼저 알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대비한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냅니다. 모든 알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움직임이 다를 수 있고요. 자, 이 빨간색이 각 대통령 때 취임식입니다. 이때가 트럼프 취임이고요. 17년. 요때가 바이든 21년 1월 취임식 때고요. 이제 요때가 예정돼 있는 1월 20일 25년에 트럼프의 취임인데요. 뭐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는 17년 1월에는 취임 근처에는 약간 뭐 그 선 이쪽 저쪽으로 좀 부침이 있었네요. 그러다가 훅 올랐다가 조정 한번 받고 훅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훅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게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어쩔 수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상자 안에 한 1년 정도 후에 보면 훨씬 위에 알트코인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때는 뭐 이 팬데믹 상황도 있어서 그냥 당선 뭐 되든가 말든가 막 올라 버렸죠. 그러다가 한번 조정 있고 이게 아마 뭐 부답이 먼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또 올랐다가 조정 있고 아무튼 조정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1년 후에 보니까 한참 위에 꼭대기에 있더라. 그래서 25년도에도 뭐 조정은 있겠지만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한두 번 꺾였다가 3분기, 특히 4분기 좀 갈수록 굉장히 오른 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알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성의 끝자락에 정말 차오르고 차오를 때 알트코인은 폭발을 하더라. 다른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이거를 역시 취임식대로 이렇게 끊어놓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월봉이니까 좀 뭐 둔탁합니다. 굉장히 큼직큼직한 월봉이긴 하지만 자, 트럼프 취임식 때도 이 언저리로는 약간 뭐 지지부진했었죠. 그렇지만 한두 달 후에 훅훅훅 떨어지면서 18년, 그러니까 1년 정확히 후에 어마어마한 불장이 왔었죠. 21년도 바이든 취임식 때를 그어보니까 이때는 뭐 취임식 되자마자 그냥 팍팍팍 떨어지면서 알트 불장이 왔었다. 자, 25년 뭐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다만 시간을 좀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든처럼 뚝뚝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알트장은 시작을 안 했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파이사이클 지표 이것도 굉장히 도미넌스 다음 가는 지표로 이제 알트 불장 뭐 이 사이클 종료를 얘기하기에 가장 뭐 적합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11일 이동평균선 이 노란색과 350일의 이동평균선의 가중치 두 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색 이 350일 장기 이동평균선은 둔하잖아요. 그래서 1% 움직일 때 그냥 2% 움직였다고 가정을 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노란 선과 파란 선이 만날 때 항상 이 사이클이 정점을 이루고 끝났었어요. 이게 이제 14년 초, 13년 말이었고요. 다음 이 초록색, 노란색이 만났을 때가 17년 말, 18년 초였고요. 다시 한번 벌어졌다가 만났던 게 21년도 4월, 5월 뭐 요때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만간 우리가 만나게 될 게 이분의 계산상은 이제 25년 뭐 9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지금 격차가 있다는 거죠. 꽤나 벌어져 있습니다. 요게 점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25년 하반기에 이때가 이제 사이클이 비로소 끝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트럼프의 과거 차트가 아니라 그냥 S&P 500 미국 주식이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트럼프든 누구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의 모든 S&P 500의 평균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아니에요. 전체 대통령의 첫 취임의 평균 이제 주식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취임되니까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뭐 2월 즈음에 다시 올랐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분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1월, 2월, 3월이나 있기 때문에 언제 오를진 모르지만 아무튼 트럼프가 뭔가 노력을 하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소봉우리가 나올 때 좀 일부 익절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분기가 조금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2월, 3월에서 뚝 떨어졌네요. 그래서 뭐 3월, 4월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왔고 그러다가 또 오르다가 뭐 조정이 나왔고 또 오르다가 조정이 나왔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결국 취임 후 1년 후에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랐다. 조정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오른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면요. 이제 막 취임을 한 자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니까 탐욕을 부릴 시간을 좀 충분히 주자. 뭐 길게는 1년까지도 주자. 이겁니다. 코인 투자는 월가와 특히 국가의 탐욕에 내 땀과 눈물을 베팅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5년도도 힘드실 때마다 이 결과론적인 차트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